자, 볼게요. 자, 고전시. 7강입니다. 자, 7강. 고전시 특강이야. 자, 여기서 우리가 자연친화를 배워야 되는데, 자, 처음부터 좀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아주 기본부터 갑니다. 자, 조선인데요. 자, 오늘 요걸 해야 돼. 자, 조선. 자, 조선에서 우리는 시조, 가사. 가사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시조, 가사를 중심으로 해서 작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제가 달라집니다. 자, 먼저 작가에 따라서 주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면 작가는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양반사대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생입니다. 그럼 아이들은 자, 이렇게 묻지. 선생님, 사대부하고 자, 기생이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그치? 자, 그렇다면 기생은 황진이, 무슨 랑, 무슨 월. 자, 요런 이름이 들어가면 전부 다 기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황진이, 홍랑, 개랑, 그 다음에 뭐 영월, 강월, 매월. 자, 요런 이름들이 대부분 기생이다. 그러면 이런 이름이 아니면 전부 다 사대부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편해. 자, 그러면 이 사대부들의 지향적 가치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 지향적 가치가 바로 주제가 되겠죠? 몇 가지냐면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유교적 가치예요. 그래서 충, 자, 그 다음에 두 글자로 연군, 적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네 글자로 자, 지조와 절개,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에 우국이 들어갑니다. 요거 흐름으로 봐줘야 돼. 자, 됐니? 자, 그러면 자, 충, 연군. 연군이라는 것은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군이 임금이고요. 연은 우리가 연인할 때 연자야. 따라서 얘는 임금에 대한 그리움. 자, 지조절개는 자, 우리가 변하지 않는 마음. 자, 이런 걸 지조절개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국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우국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 우국이라는 것은 나라를 걱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들이 좀 중요해. 이거 쭉 가야겠다. 자, 나라를 걱정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우리는 유교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걸 이해하셔야 돼.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옛날 사대부들의 삶을 좀 이해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 사대부들의 삶은 우선, 지금 우리는 꿈들이 다 다르잖아. 전부 다. 그지? 여기 만약에 5명 있으면 5명의 꿈이 거의 달라. 그런데 옛날 사대부들의 삶은, 사대부가 태어났었니? 태어나면 얘는 전부 다 꿈이 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사대부로 태어나면 무조건 다 꿈은 하나야. 정해져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임금 옆에 가는 거야. 그래서 3살 때에 자, 공부를 시작합니다. 천자문부터. 빠르면 2살 때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3살 때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뭐 천자문, 그다음에 뭐 소학, 대학,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배우죠. 뭐 논어, 맹자 이런 거 다 배우고 나서 15살의 과거 시험을 봐요. 15살의 과거 시험 우리는 속과라고 하는데, 속과를 보면 자, 거기를 통과를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능 시험이야. 그래서 속과에 통과를 하면 첫 번째는 성균관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로소 이제 진사라는 칭호를 할 수 있어요. 여기저기 가서. 보통 진사는 훈장 선생님 정도로 보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속과를 통과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과를 치릅니다. 그래서 이 대과를 치렀을 때에 비로소 공무원 시험이기 때문에 진짜 나라, 즉 경복궁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벼슬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벼슬이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출세라고 하는 거예요. 입신양명. 됐지? 그래서 그런 것들. 그걸 결국 누구 옆에? 임금 옆에. 그러니까 사대부가 누구를 그리워한다 그러면 무조건 다 뭐예요? 임금이에요. 그래서 사대부는 임금을 미인이라고까지 표현을 해. 여기까지 이해가지?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대부가 슬퍼해. 예를 들어서 시를 봤는데. 그럼 사대부가 슬퍼하고 있다는 얘기는 누구랑 이별한 거야? 무조건 임금이랑 이별한 거야. 알겠지? 이렇게 이해하면 좀 편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탈속적입니다. 두 번째는 탈속적. 탈속적. 이거는 우리가 보통 자연 친화라고 하는데, 자연 친화. 이 자연 친화, 그리고 하나 더, 무욕, 무심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설명해 줄게. 탈속이라는 건 속세를 벗어나다 이런 뜻인데요. 앞으로 이걸 계속 쌤이 엄청 반복을 할 거예요. 반복이 자연스럽게 외워지게끔. 즉 모든 걸 다 이루어요. 모든 걸 다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 자연에 가서 그냥 편안하게 지낼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반들은 열심히 치열하게 살고 그리고 이제 거의 모든 걸 다 이뤘다고 느꼈을 때 이제 이런 욕망들은 필요 없어. 난 자연에서 그냥 농사 지으면서 살 거야. 물론 조선에서는 농사 지으며 살 거야 라는 것보다도 사실은 어부처럼 살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학문수양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학문수양. 됐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양반의 어떤 그 시조를 딱 했을 때 양반의 시조를 보면 오늘 왜 이렇게 강의가 안 돼? 오늘 자꾸 언어장애가 막 일어나. 자, 아무튼 그런 날이야. 자, 그럼 시조가 나오면 주제는 몇 개? 크게 세 개. 유교적, 탈속적, 학문수양. 특히 학문수양은 나중에 우리가 따로 봐도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위에 두 개예요. 유교적, 탈속적. 알겠지?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해. 됐습니다. 자, 그럼 기생의 지향적 가치를 볼게요. 이 기생은요, 지향적 가치가 하나밖에 없어요. 오빠 그리워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빠는 바로 이제 양반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뭐 배울 거냐면 여기 탈속적 자연 친화를 우리가 배울 거기 때문에 요거 중심으로 자, 쌤이가 좀 끌고 갈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자, 자연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자연을 한번 이해해 봐야 되는데. 자, 자연은 우리는 세 가지 방식으로 자연을 이해할 수 있어요. 뿅. 1번, 2번, 3번. 자, 첫 번째 자연이 어떤 공간으로 보여지냐면, 자, 첫 번째는 유배지의 공간이 될 수 있어요. 잘못했을 때 저기 그냥 아주 먼 곳으로 그냥 보내버리죠, 임금이. 그치? 유배지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그치? 유배 가는 거. 그러면 유배지에서,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사대부는 속세.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속세 혹은 세속 이렇게 표현을 해. 이 속세는 누가 있어? 임금이 있어. 그치? 그러니까 유배지에서는 임금을 뭐 할까? 그리워합니다. 자, 이게 핵심이야. 왜 임금이 너 꺼져 그리고 보내버렸단 말이야. 벌 줬어.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기서 임금을 그리워하겠지. 자,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그리움을, 임금을 그리워하는 걸 한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충. 두 글자로 연군. 됐습니까? 네 글자로 지주절개.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한 글자로 충. 유교적이죠? 충. 자, 그 다음 두 번째 갈게.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보냐면
여기는 이제 탈속적 공간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자, 속세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속세는 욕망이 가득 찬 공간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자, 여기서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자, 거리감, 단절감. 그치? 속세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 둘의 기준이 뭐냐면 이 둘의 기준은 자발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해. 얘는 자발적이고요. 얘는 자발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배지에서는 얘를 그리워하니까 그립다라는 건 이별 상황이지. 따라서 유배지에서는 얘를 마이너스 공간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 그럼 마이너스 공간으로 인식하니까 유배지에서는 슬픈 얘기가 미친 듯이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근데 탈속적 자연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갔어.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갔어. 쉽게 말하면 서울랜드 에버랜드야. 갔으니까 여기는 뭐야? 만족감이 있겠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에서 가끔 속세에 대해서 미련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요건 이따가 선생님이 좀 적어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가끔 자연에 왔어. 자연에 왔지만 우리 임금님 뭐 하시나? 이렇게 가끔 이게 떠오르는 경우 있잖아. 그런 것들을 우리는 속세에 대한 미련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결국 본인이 스스로 왔기 때문에 결국 최종 선택은 탈속적인 자연으로 마무리. 됐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문 수양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연을 자,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어디 보시냐면 86페이지. 86 아니야. 한 장 넘겨봐. 책이 좀 달라. 그러면 오른쪽 파트에 거기 표 하나 있을 거야. 표 보이니? 그치? 그거, 자, 그거를 쌤이 좀 설명해 줄 테니까, 자, 칠판 보세요. 자, 이 표는 선생님의 야심작이에요. 이거 만들기 좀 오래 걸렸는데. 자, 보세요. 가자. 우선은 요걸로 얘기해 주고 쓰라는 것만 쓰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여기에 자연이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여기에 속세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세속이라고 하고요. 이곳은 어떤 공간이냐면 욕망의 공간이에요. 아니다. 이거 쓰긴 써야 되는데 선생님이 다 쓰고 나서 써라는 시간을 좀 줄게. 알겠지? 왜냐면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욕망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연은 어떤 공간? 욕망이 아니고 욕심이 없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보통 무심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까 선생님이 무용무심이라고 했잖아. 욕심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무심이라는 말로 많이 나옵니다. 여긴 욕망이고요. 여긴 욕망이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욕망의 공간이니까 이걸 상징하는 게 바로 뭐냐면 부귀영화, 공명, 벼슬 이런 것들은 다 욕망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속세를 긍정으로 인식하겠니? 부정으로 인식하겠니? 부정으로 인식하는 거야. 그래서 이 속세를 부정으로 인식하면서 이 속세를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먼지만 가득 찬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먼지 진자를 써서 붉은 먼지가 가득하다. 홍진 혹은 자, 황사죠. 바람 먼지가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인간은 늘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인간은 욕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자연에서 이 속세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리감을 갖거나 단절감을 갖게 되죠. 그러면 이쪽으로 올 거예요. 이때 이 자연은 말이죠. 가난한 공간이에요. 하지만 이 가난을 뭐 한다? 만족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사자성어로 나중에 안본지족, 안빈낙도 이렇게 배울 거예요. 자, 따라서 이걸 만족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어떤 공간?
긍정적인 공간이라고 해서 이 자연에서 얘는 숨어 지냅니다. 은거, 숨어 지내요. 그래서 이 숨어 지내는 사람을 은자라고 하는데 뭐처럼 산다? 어부처럼이라는 말이 중요하다. 알겠지? 어부처럼이라는 말이 중요해. 요거 지울게. 요거 다 적었지? 그래서 어부처럼 산다. 자, 그래서 요 둘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줘야 돼. 가끔은 이 자연에 갔지만 여기 속세에 대해서 자, 미련을 두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최종 선택은 자연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물론 여기에 되게 많은 얘기가 필요한데 선생님이 핵심만 좀 얘기해주고 나머지는 시를 통해서 알려줄 거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기 우리가 오면 여기 뭐 어디 갔어? 요거 전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선생님은 세 가지를 압축합니다. 자, 첫 번째, 자연은 어떤 공간? 아름답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자, 자연이 아름답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박한 삶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소박한 삶이라는 건 바로 이 녀석입니다. 안분지족, 안빈낙도. 즉, 가난과 관련된 얘기 나오면 무조건 소박한 삶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왜? 선지에서 이렇게 물어보거든. 알겠지?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유유자적. 이거 보이네? 한가로움. 풍요입니다. 유유자적은 놀다라는 뜻이야. 얘는 한가롭게 지냈다. 즉 자연에서의 고독을 우리는 한가로움, 긍정적인 외로움이라고 해. 자, 그 다음에 풍요. 자, 풍요라는 것은 보통 이제 흥과 관련된 얘기, 흥이나 혹은 술, 노래 이런 얘기 나오면 즉 즐겁게 있는 거예요. 자, 요거 쓰세요. 글씨 이상한 거 쓰면 물어. 그래서 시조하면서 쌤이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릴 거야. 은거 아래에 뭐 어디? 은거 아래. 은거 아래? 어부처럼. 은거는 숨어 지내다 이런 뜻이야. 숨어 지내는 사람은 은자라고 하는데 지금 요렇게만 너무 깊게 안 들어갔어 쌤이. 글씨 또 이상하구나.
어디. 가난 만족함 아래에요. 어디. 안분지족, 안빈낙도인데, 선생님 설명해 줄게. 자, 안분지족은, 자, 분수를 편안히 여기는 만족감 이런 뜻인데, 그냥 더 쉽게 갈게. 가난을 만족하는 마음 이런 뜻이야. 안빈낙도, 우리 가끔 이제 빈티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치? 빈곤층 이런 얘기 들어봤지? 빈이 가난이야. 가난을 편안하고 즐겁게 여기는 도리 이런 뜻이야. 그래서 가난을 만족한다. 지우개구나. 풍류 오른쪽에 뭐예요? 술, 노래. 술, 노래. 됐어? 다 적었어? 자, 그러면 이렇게 적었으면, 자, 이제 거기 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거기 표에서, 자, 먼저 왼쪽에 보니까, 자, 정치, 현실, 세계, 지향, 자연, 유배지로 좀 나눴는데요. 자, 우리가 자연에서는 뭐처럼 지낸다고요? 어부처럼 지낸다고요. 그치? 그래서 오른쪽에 어부, 이렇게 아마 나와 있을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자연, 유배지 밑에 탈속이라고 있는데, 여기선 유배지를 빼더라도 우선 자연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탈속, 즉 자연입니다. 무용무심이 눈에 들어와야지. 그치? 이건 뭐라고? 욕심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른쪽에 안분지족, 안빈낙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자연은 어떤 공간? 친화의 공간이에요. 그런데 속세, 왼쪽 봐. 속세는 뭐니? 갈등과 시비. 시비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리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갈등과 시비의 공간. 둘 다 부정이에요. 또 오른쪽으로 볼게요. 자연에서는 자연에 동화하거나 자연과 합일이에요. 완전히 내가 거기, 자, 어떻게 동화되어서 막 살려고 해요. 그런데 속세는 어때요? 구분이에요. 왜요? 신분 어떤 책에도 구분되어 있고, 벼슬도 다 구분되어 있잖아. 남녀도 구분되어 있고. 자, 그리고 오른쪽 볼게요. 자연에서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갑자기 뭐 나를 배신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자, 올해 이맘때 봄이 왔으면 내년도 이맘때 봄이 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데, 자, 속세는 어때요? 계속 변해요. 어제까지 내 친구였다가 오늘 적이 되고요. 이렇게 많이 변해요. 사람 마음이. 그리고 자연은 한가로워요. 자, 그런데 속세는 어떻게? 졸라 분주합니다. 왜냐면, 그래서 자연에서 이런 표현이 많아요. 날이 가는 줄 알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 무슨 얘기냐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는 얘기야. 자연에서는. 그런데 속세는 어때? 시간 가는 줄 알아야 하죠. 그렇지? 그래야 지훈이 같은 경우도, 자, 시간표에 따라서 이 시간에 맞춰서 학원 가고, 이 시간에 맞춰서 학원 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런 부분이야. 자, 그래서, 자, 속세는 분주하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속세는 고통스럽다. 왼쪽에 혹시 입신양명이라고 굵게 보이니? 밑에 쓰세요. 우리가 이제 시험 보는 거에 입신양명이 아마 있을 텐데, 몸을 세워 이름을 날리다거든요. 몸을 세워 이름을 날리다. 몸을 세워 이름을 날리다. 근데 사실 누구 이름 날리는 건 줄 알아요? 가문의 이름을 날리는 거예요. 사실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자, 그래서 몸을 세워 이름을 날리다. 두 글자 뭐라고 할까? 출세라고 하는 거예요. 출세. 출세라고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자 다시 돌아오세요. 제일 처음. 자, 이제 시작합니다. 볼게요. 세속은 선생님은 속세라고 했습니다. 자, 입신양명 요거 세모. 제일 첫 줄, 제일 첫 줄. 여기 있지? 자, 세속 세모 잡고요. 입신양명 세모.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출세 세모.
이름을 날리는 건데 꿈을 이루는 어떤 세계? 욕망. 욕망은 늘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그렇죠. 욕망은 부정. 우리 욕망이 충돌하는 거 우리는 갈등이라고 하거든요. 욕망 자체가 없으면 그지? 충돌할 필요가 없죠. 자, 욕망은 부정입니다. 탈속은 긍정, 부정? 긍정. 속세, 세속을 탈출한다. 세속을 이탈한다. 세속을 벗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밑줄쳐 세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이언으로 가는 겁니다. 자이언 동그라미. 자, 강호가 있습니다. 자, 강호 동그라미 쳐봐. 자, 강호 자연 속의 공간이고요. 밑줄. 그래서 강호가 자연이니까, 그지? 강호가 자연이니까 강호 동그라미 치고 자연이라고 해봐. 거기 한 있지, 한. 문을 열었더니 나무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한가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한이 한가롭다 이런 뜻이에요. 정은 뭘까요? 정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정은 마음. 그래서 자연 속에서의 한가로운 마음. 이것을 우리는 강호한 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강호 좀 아셔야 돼. 자. 요렇게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강호. 자, 얘 우리가 강호인데, 말 그대로 강이고 얘는 호수거든요. 강과 호수. 자연에는 어떻게 산다고? 뭐처럼? 어이구. 어부처럼. 이해가죠? 그러니까 강과 호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이때 잘 생각해야 돼. 이 어부는 구체적인 생활의 어부일까? 절대 아니야. 자, 가끔 어르신들이 그래. 난 나중에 나이 먹으면 학교에도 이런 쌤이 계실 것 같은데. 나 나중에 은퇴하면 자연에 가서 전원주택 짓고 거기서 농사 짓고 살 거야. 이렇게 이러신 분 우리 때는 되게 많았거든. 나도 가끔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그럼 내가 진짜 거기 가서 농사를 지을까? 농사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농부처럼 다시 말하면 자연에서 지내는 사람. 한가롭게 지낼 거야라는 의미야. 농사 아무나 짓는 거 아닙니다. 진짜 농사 짓는 거 진짜 힘들어. 선생님은 농사 못 져요. 농사 못 집니다. 옛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대부가 갑자기 자연에 가서 진짜 어부처럼 고기 잡으면서 살아? 절대.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구체적이지 않고 관념적입니다. 그냥 자연에서 지낼 거야. 됐죠? 지금은 농부처럼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어부처럼. 야, 생각해봐라. 양반이 일하냐? 안 하지. 양반이 어떻게 물고기를 만져? 안 만져. 양반이 이렇게 이게 찢겨가지고 막 개치렁이 잡아가지고 쪄주고 던져가지고 으악 이런 거 안 해. 이해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건 관념적이다. 관념적이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강호라고 했을 때 얘는 강과 호수인데요. 학교에서 한자 배우니? 한자 배워? 정규 시간으로 있는 거야? 한자가? 1학년 때 있어요. 1학년 때 있어? 그럼 지금은 안 배우겠네? 2학년에 진도는 다 나왔어요. 다 나가겠지. 자, 그럼 볼까요? 요거 한자는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제 강이고요. 자, 얘는 이제 호입니다. 둘 다 한자는 가로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가로로 하나, 둘. 얘는 하나, 둘, 셋. 세 개가 가로로 쭉 연달아있지. 자, 음은 나와 있거든요. 음은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이 한자를 좀 알아야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제일 앞에 있는 거.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부수라고 해요. 됐지? 이 부수가 나중에 우리가 배울 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자, 그럼 가자. 이 부수가 뭘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 한자 볼까? 이걸 삼수변이라고 하거든? 이건 얘를 나타내. 이게 뭐지? 물이지. 그치, 물. 자, 그러면 이 부수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추론해야 됩니다. 물과 관련된 강, 그럼 강물. 됐지? 물과 관련된 호, 그러면 호순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두 개만 더 해볼까? 자, 볼게요. 자, 요런 게 있습니다.
봉. 자, 한자가 세로로 돼 있다? 한자가 세로로 돼 있어. 세로로 되어 있을 때는 요 녀석이 부수야. 요거 한자 보니? 아, 진짜? 이게 산이야, 산. 아, 왜 그래, 매산. 이게 산이거든. 이게 삼각형처럼 생긴 거지, 산. 자, 그럼 볼까? 이건 산이기 때문에. 산과 관련된 봉, 뭐 있냐? 추론, 잘 봐. 물과 관련된 강, 그러면 강물. 물과 관련된 호, 그러면 호순물. 산과 관련된 봉, 그러면 생각해봐. 기고 아니요, 산봉우리. 이거지? 산봉우리. 이거 봉우리 봉자야.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계속 우리는 해석을 해 나갈 거고, 만일 도저히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부수만 가지고 해석해도 돼. 그냥 물, 산 이렇게만 해도 충분해. 알겠지? 자, 좀 더 볼게요. 그래서 강호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한다? 자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호 그러면 자연. 자, 설명 갑니다. 설명. 자,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고전시에 등장하는 공간은 크게 자연 동그라미. 자, 세속 세모. 여기서 세속의 공간은 자, 정치가 이루어지는 현실세계. 밑줄 정치가 이루어진다. 정치 세모 쳐봐. 정치 세모 쳐. 선조들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 세모, 출세 세모, 벼슬 세모, 입신양명 세모 이런 거 다 속세를 나타내는 거야. 그게 다 끝나면 자연 동그라미,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자연을 삶과 죽음의 근원적인 장소로 여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 자연은 자연 동그라미, 속세로부터 탈출한 탈속 동그라미. 자, 세속 세모, 세속 욕망 세모. 시를 읽을 때 충효, 장안, 대궐 이런 게 나오면 다 정치를 의미합니다. 화자가 자연과 세속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주제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내가 좀 지우긴 했네. 아까 유배지의 공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이제 탈속적인 공간에서 유배지에서는 그리워했지. 탈속적인 공간에서는 싫어했지. 그치? 자, 이런 걸, 이 태도를 자,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잠깐 쉬고 우리 밑에 그거 좀 볼 거예요. 잠깐 쉽니다.